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광기에 미친 유럽을 현명한 러시아가 살려내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세상을 제3차 세계대전으로 몰아가는데 유럽은 이러한 현실을 숨기려고 강력한 검열법에 서명했습니다. 독일 대사가 캐나다에서 나치 칭송에 참여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병사 1만 명을 살려냈고 계속 살려내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대학 교수이며 작가인 리처드 쿡이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우크라이나 분쟁을 미국이 러시아에 맞서 벌이는 대리전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이 필요한 만큼 우크라이나의 승리 추구를 돕겠다고 약속했고 푸틴은 미국의 의도가 마지막 우크라이나 인과의 싸움을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면 우크라이나 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변질될 만큼 크고 파괴적인 큰 화재로 확대될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크기와 관계없이 일단 핵무기가 발사되면 바로 제3차 세계대전의 문턱을 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핵 보유국의 군사 교리는 동등한 핵보복을 명시하지만 핵 공격은 잠재적으로 상대의 실존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이 2022년 10월 세계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가장 큰 핵 아마겟돈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는데 그로부터 약 한 달 전 2022년 9월 푸틴이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4월 21일 연설에서 푸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리를 불태우고 싶지 않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의 선한 의도를 무관심이나 약점으로 착각하고 이 다리를 불태우거나 심지어 폭파하려고 한다면 러시아의 대응은 비대칭적이고 신속하며 강경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 안보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는 도발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후회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한 일을 후회할 것이다. 전 러시아 대통령이자 현재 러시아 안보리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우크라이나가 크리미아와 작년에 러시아가 합병한 4개의 돈바스 지역을 포함해서 러시아 주권 영토를 점령하는 데 성공한다면 러시아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면서 이 법령이 러시아 영토에 대한 모든 공격에 핵 대응을 정당화한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날을 맞아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핵전쟁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리고 있다. 불신과 분열이 증폭되고 있다. 냉전을 덮고 있던 핵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10개 이상의 핵탄도를 탑재할 수 있는 러시아의 차세대 사르마 탄도미사일이 전투 임무를 위해서 실전에 배치되었습니다. 이제 핵전쟁을 막는 유일한 수단은 진실을 전파하는 자유언론인데 유럽이 극단적으로 혹독한 반자유언론법에 서명했습니다. 유럽에서 디지털 서비스법 DSA가 지난달 발효되어 선출되지 않은 관료가 인터넷을 단속하고 말하고 공유되는 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가치를 디지털 세계로 가져오고 있다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슬라 폰데어 레이엔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갖춘 디지털 서비스법은 우리 어린이 사회 및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늘부터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폰데어 레이엔이 덧붙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더 나은 인터넷을 조성하려고 노력한다고 주장하는 DSA는 실제로 특정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다른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직접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DSA가 인류를 핵전쟁 위험에 노출시키는 현실에 대한 자유언론의 목소리를 인터넷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릴 수 있습니다. 유럽이 광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독일 대사가 캐나다에서 제2차 세계대전 나치를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지난주 우크라이나의 나치 와펜 SS 참전 용사를 위해 기립박수에 캐나다 주재 독일 대사가 참석한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오타와 국회의원들과 함께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냈을 때 그가 나치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수요일 언론 브리핑에서 사비네 스파르바세르 주 캐나다 독일 대사가 제2차 세계대전 나치 협력자 야로스라프 훈카를 기리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금요일 캐나다 의회를 방문한 젤렌스키와 국회의원들과 함께 98세의 훈카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안토니 로타 캐나다 하원 의장은 훈카가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 독립을 위해 싸웠다고 언급했고 그는 우크라이나 영웅이자 캐나다 영웅이다. 우리는 그의 모든 봉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나치 협력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수천 명의 폴란드인을 학살했습니다. 훈카는 전쟁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캐나다를 이주할 수 있는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전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번 사건은 나치 희생자들의 기억을 냉소적으로 남용한 것이며 노골적인 러시아 공포증의 사례라고 규정하고 잠재적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훈카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나치의 상징 복스바겐 공장이 완전 멈췄습니다. IT 오작동으로 설명되는 문제로 인해서 복스바겐의 중앙 인프라가 마비되어 수요일 여러 공장이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독일 경제신문 한데스블라트는 복스바겐 대변인과 인터뷰에서 볼프스부르크 지역의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 대한 IT 중단이 현지 시간으로 오후 12시 30분경 감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데스블라트는 현재 볼프스부르크 본사 사무실에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다. 혼란의 정도는 아직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외부로부터의 공격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으나 최근 서구 세계 전역에 걸쳐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로해치닷컴은 러시아가 비난을 받을 때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러시아는 매우 현명합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고기 분쇄기에서 살아남기를 원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안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스크바가 특수 무선 주파수를 설정했고 우크라이나 군대가 대거 항복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약 1만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지난 여름부터 우크라이나가 운영하는 볼가 149.200 주파수를 이용해서 러시아에 항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포로들이 음식과 필요한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고 한 소식통은 타스의 무선 주파수가 전선 전체에 걸쳐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작전 소식통은 최근 항복하는 우크라이나 군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안에서 군인들에게 항복 방법을 알리는 친러시아 지하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49.200 주파수는 우크라이나 군인이 목숨을 걸고 지뢰밭을 건너 러시아 전선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모스크바는 키예프가 반격을 시작한 이후 8만 3천 명의 병력을 잃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광기에 미친 유럽을 현명한 러시아가 살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